이 박스 속에 있는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알맞을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해석하다 보면 결국 순서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유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아래 주석 단어 보시면 prosecutor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란 뜻이고요. 쌤이 최근에 귀멸의 칼날, 귀칼이라 그러죠. 귀칼의 환락의 거리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을 시간 없어야겠죠? 귀칼이 뭔데? 이래야 정상입니다. 아, 나 그거 봤는데. 이러면 이제 곤란하더라. 그런데, 뭐 하기 나름이죠. 그죠? 바쁜 와중에도 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챙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를 잘하면 열을 잘할 수 있다.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도만 닦아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고3은 좀 예외입니다. 고3은 하루가 바쁩니다. 가끔씩 틈틈이 뭐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는 있겠어요. 그럴 때 귀칼, 강추. 재밌다.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친구들 또 뭐지? 이럴 텐데 쌤 덕후인가? 어, 덕후라는 소리가 뭐 그렇게 치욕적인 말은 아니죠. 그죠? 뭔가에 굉장히 깊이 흥미가 있다. 이게 이제 덕후인데. 자, 그런데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오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덕후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좋아하면 다 덕후냐? 그러면 저기 미국에 있는 컨텐츠 좋아하면 덕후 아니고 일본에 있는 컨텐츠 좋아하면 덕후냐? 그죠? 그거는 편견이다. 문화적 편견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아기 공룡 둘리만 봐야 됩니까? 뭐 흔한 남매 이런 것만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귀칼 봤다. 네, 귀칼을 보다 보면 다 그 귀살대 대원들이 전부 다 검을 쓰기 때문에 그 검사가 떠오를 수 있다. 누구만? 귀칼 보는 나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떠올렸겠죠? 네, 까만색 법복을 입고 있는 검사를 떠올렸을 것이야. 돼지 엄마에 나오는 이도현을 떠올렸을 것이야. 이도현 멋있죠? 네, 갑자기 뭔 소리야.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주석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을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이번에 좀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먼저 볼게요. The norms of objectivity까지가 주어져. were constructed 하고서 끝나죠. 다음에 부사절 나와요. Not because their creators thought. 그 다음에 목적어절 나오죠. Most humans could be empty of bias. 까지가 네, 부사절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objectivity라고 하면 subjectivity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object는 물체,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대상화시킨다라는 거는 감정을 넣지 않고 객관화시킨다라는 말, 객관성과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그 object에다가 VT를 붙여서 objectivity 하면은 객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나, 이 주체를 상징하는 게 subject죠. subject는 주관성이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생각이 담기는 게 주관이니까요. 그래서 subjectivity 하게 되면 주관성이 되는 거죠. 서로 반의어 관계로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objectivity, subjectivity라고 해서 중요한 단어 체크하고 그 다음에 norm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We Bare Bears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코알라가 나와요. 생긴 건 무진장 귀여운데 목소리는 중후한 아저씨 목소리를 내는 넘넘 이름하여 넘넘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넘넘은요 여기 R이 빠져있는 이름이고요. norm 하게 되면 기준이란 뜻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 단어도 필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객관성의 기준은이 되는 거예요. 자, were constructed. construct란 단어가 계속 나오죠. construction site 하면 공사장이 되는 거고 construct 하면 뭔가를 세우고 설립하고 만들고 그런 것들이 construct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졌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not because예요. 자, 이런 식으로 not이 뭐 접속사 앞에 붙어 있던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 앞에 붙어 있던 not이 어딘가에 좀 튀는 위치에 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때문이 아니야. Their creators thought. 그들의 제작자들, 그들의 창조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야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그들의라고 하는 이 그들은 뭔데? 우리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창조자, 뭘 만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앞에 있는 norms가 되겠죠. 객관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thought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야. 그럼 뭐를? thought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나와줘야 되는데 목적어절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더라. 생략되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could be empty of bias.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empty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편견에 있어서 empty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bias도 중요한 단어죠. 편견. 근데 편견에 있어서 empty. 그럼 편견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empty는 비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편견에서 자유롭다. 편견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객관성이라는 기준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왜 생겼는지, 그게 편견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거다. 그럼 대략적으로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문장 보는 겁니다. 자, emotional response to the world까지가 주어져 is an inherent part of ethics입니다. 자, emotional response, 감정적 반응이죠. 이 세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is 뭡니까? inherent part of ethics. ethics는 여러분 윤리학이고요. 자,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이러면 곤란. 자, inherent도 중요한 단어죠. 챙기세요. 내재하고 있는 내재적인 이란 뜻입니다. 내재라는 거는 내부에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리학의 한 내재적인 부분이에요. 윤리학에 있어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치환해 주세요. 영어를 영어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일이 생기니까 바로바로 해석하고 이해해버리자. In ethics, 윤리학에서 자, 어필인데요. 자, 무슨 어필? To compassion and empathy. 여기에 대한 어필이 can and should be part of rational arguments about ethical decisions 라고 했습니다. 자, appeals to 하면은 뭐뭐에 대한 어필 말 그대로 호소가 되는 건데요. compassion과 empathy는 중요한 단어죠. compassion, 연민, empathy 하면 공감, 되죠? 연민과 공감에 대한 호소가 자, 뭐가 될 수 있어요? can 될 수도 있고 또는 되어야 하고 가능성과 이 당위성을 함께 이 말의 뉘앙스에 넣고 싶었던 겁니다. 자,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어야 돼요? Part of rational argument. rational도 너무 중요하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란 뜻이에요. 이성적인 논의,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뭐에 있어서? About ethical decisions. 윤리적인 판단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이성적인 논의, 이성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적인 부분을 떼놓고 합리성을 떼놓고 어떤 우리가 연민이나 공감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으로 유력한 자리죠. Moreover, 게다가 The best practice of objectivity 이러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best practice, practice는 실행도 될 수 있고 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often combine partiality and impartiality. 자, partiality는 뭐예요? partial,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partiality 하면은 뭔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럼 impartiality 하면은 부정접두어가 붙어 있으니까 쏠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partiality 하면은 뭔가 치우침 그리고 치우치지 않음 이런 것들을 다 combine 한다라는 거죠. 객관성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면, 어떤 좋은 특징,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 partiality와 impartiality를 다 아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partiality 하면은 보통 편견으로 읽어볼 수도 있고요. bias의 또 다른 표현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 편향성. 그래서 편향성과 편향적이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다 combine 할 수 있다. trial이라고 했습니다. trial 하면은 재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The partiality of the prosecutor and the defense attorney까지가 주어고요. occurs within a larger impartial context라고 했습니다. 자, partiality 앞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편향성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편향성. 자, 특별히 누구의 주석에 있지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는 거. 자, 검사와 and 그다음에 defense attorney 이게 뭐냐면 방어하고 있는 태세에 있는 변호사인 거예요. 우리 변호사는 무조건 방어만 한다? 아니죠. 민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vs 변호사죠. 그죠? 그러면 고소를 한 쪽의 입장의 변호사가 있고 또 고소를 당한 사람 쪽에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디펜스 어토니가 아닌 거예요. 공격수에 해당하는 어토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랄지 그래서 검사가 같이 출석하는 그런 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어쨌든 이름에 걸맞게 방패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디펜스 어토니라고 해준 겁니다. 변호사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올 때 알아두세요. attorney라고 합니다. 그래서 and the parties they represent 또는 그들이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정당 뭐 등등등 있는데 뭐 뒤에 가로는 해석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 검사와 변호사의 편향성이죠. 그것이 occurs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Within a larger impartial context.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mpartial한 맥락 안에서, impartial한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편향성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편향이라고 할까요? 편향성이 없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그러나 변호사나 검사는 각각 편향성을 갖죠. 검사는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라는 편향성. 변호사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편향성을 갖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A judge or jury. 자, 이게 또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judge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고요. jury는 배심원입니다. 뭐 배심원이 배석하는 그런 재판이 있을 거고 없는 재판도 있을 텐데 항상 보면은 미국 드라마에서는 배심원들이 늘 등장하더라고. 아, 말 나온 김에 쌤 저는 법조계로 진출하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뭔가 공정하게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수행하고 싶어요. 수호자가 되고 싶어요. 뭐 검을 빼든 검사가 되든 방패를 든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그 둘을 솔로몬의 지혜로 잘 아우르는 판사가 되든 법조계에 가서 그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수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 수츠, 그러니까 양복이란 뜻이죠. 수츠가 정장. 거기에 보면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천재, 그러나 자격이 없는 무자격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천재적이고 스마트한 엘리트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서 그 변호사 로펌에 취직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낸 건데 법정 씬도 많이 나오고요. 뭐 거기에 주어리도 당연히 등장할 거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실 고증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현실 세계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경험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수츠라는 드라마 강추합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상당히 다 매력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할 거 없이. 그래서 이 판사와 배심원은요. puts 뭘 하게 되죠? partial arguments. 어떤 이렇게 편향적인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논쟁 이런 것들을 to the test, put to the test가 되겠죠? 여기 put to the test of objective evidence and 그 다음에 to the impartial rules of law. 두 가지의 상황에 가져다 두는 겁니다. 즉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각각 변호사나 검사가 하는 편향적인 이런 논쟁들을 첫 번째 어디로 가져다 두고 객관적인 증거의 테스트에 가져다 두고 두 번째는 편향되지 않은 법의 규칙에 가져다 둬.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변호사나 검사가 하는 말은 다 partial 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 편향성을 조금 더 객관적인 영역으로 끌어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세요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편향성이 배제되어 있는 비편향적인 그런 법의 규칙, 거기다 놓고 딱 봤을 때 이게 어떠한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Ideally, 이상적으로 what is fair and objective emerges during a trial. What is fair and objective? 이게 뭐죠? 주어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죠? 즉, fair, 공정하고 objective, 객관적인 것은 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뭐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죠? what 뒤에 주어가 없죠? 네, what은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체가 주절이 되겠고 emerges가 동사가 되겠죠. 즉,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나타나요. 이 trial 동안에 during 뒤에 명사 기간, 그러니까 재판하는 동안에 당연히 나타나요. 드러나죠. 자, 그런데 그 trial은 어떤 것이냐면 where partialities make their case and are judged by objective norms라고 했습니다.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make their case,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은 죄가 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and are judged, 판단되죠. 뭐에 의해서? by objective norms,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또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때 where는 관계 부사로서 앞에 있는 trial을 그냥 뭐 보연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상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편향성은 자기 주장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규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4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에 봤더니 the reverse is true 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없다가 그 반대가 사실이에요. 그 반대가 참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reverse 하면 반대, 뒤집힌 거니까. 그럼 중간에 뭔가 내용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눈치챌 수 있겠죠? 갑자기 여기서 논조가 확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럼 4번 자리에다 박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객관성이라고 하는 기준은요,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객관성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이 인간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 라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라는 거죠. 객관성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준은 당연히 인간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믿어서 만든 건 아니에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사실상 객관성이라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굉장히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객관성이라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죠? 오히려 그 반대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주관적이야. 그리고 뭔가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야. 때문에 그 각각의 편향된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기준이 필요하고 객관성이라는 게 필요해.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객관성이라는 기준이 인간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반대죠. 인간이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아니요. 편향성 덩어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봅니다. The norms were constructed. 기준이 만들어지죠. 자, 뭐 때문이에요? 아까 not because였고 지금은 because of죠. An acute awareness of human bias. acute 하게 되면 아주 예리한이란 뜻이에요. 예리한 인식. 인간의 편견에 대한 어떤 예리한 인식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의 편견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bias라고 하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partiality가 되겠죠. 편견을 오히려 인정하니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Because it is evident. 왜냐면 그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단어가 다 만만치 않죠. 명백한이라는 evident에서 명사형으로 바뀐 게 evidence. 그래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서 rather than, 자,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conclude that, 자, that 이하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이죠. Objectivity is impossible because bias is universal. 객관성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이 편견은 보편적이거든.
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okay? Scientists, journalists, and others concluded the opposite. 이러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죠. 어떻게? 반대로. 보편적이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결론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We biased humans need the discipline of objectivity to reduce the ineliminable presence of bias 라고 했습니다. We biased human. 자, 이거는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우리 이 편견에 가득 찬 닌게는 우리를 자기 자신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라고 표현했죠. 이 편견을 휩싸인 편견에 가득 찬 닌게는 need 필요로 하더라. 자, 뭐를? discipline 중요한 단어죠. 규율이란 뜻이에요. 자, 어떤 규율? 객관성이라고 하는 규율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 Why?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eliminable 오늘 발음이 되게 힘들다. eliminable 하면은 없앨 수 있는 건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없앨 수 없는, 지울 수 없는이 되는 겁니다. presence of bias.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어떤 편견이라는 존재를 그나마 좀 줄여나가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규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여기가 법원이에요. 법정이에요. 자, 양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보면 좌 검사, 우 변호사죠. 우 변호사, 우투더 영투더 우. 자, 그리고 여기 판사 있죠. 배심원들이 주로 어디에 앉아 있나? 나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자, 이러니까 둘이 같은 편인 것 같지만 그냥 그림이 붙은 것 뿐이고 이쪽에서는 죄가 있습니다. 저놈은 형량 10년. 자, 얘는 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죠? 거꾸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이 모든 거는 다 주관성, 편향성에 근거한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보고 싶은 거고, 죄가 없다라고 보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것을 판단 내리는 주체는 이 모든 걸 다 아울러야겠죠. 그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인간은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 편향성을 배제하는 순간 주장이라는 것도 불가능해. 주장을 한다라는 건 내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이미 쏠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큰 틀과 맥락은 객관성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돼. 그거는 그거야말로 인간이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라고 하는 그 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야. 자, 쌤의 설명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쌤이 봤을 때 이 지문은 그닥 녹록하진 않다.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술술술술 이해가 가는 그런 지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힌트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부분 The reverse is true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딱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근거 없이 갑자기 전환이 이루어져 그럼 여기가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챙겨야 될 단어도 많고 생각해 볼 부분도 충분히 있고 해서 여러분들 38번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너무 딱딱한 지문을 봐서 이번엔 좀 말랑말랑하게 고양이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똑같은 유형이고요. 근데 고양이인데 3점짜리라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주석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rod는 시신경의 간상체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외워야 됩니까? rod는 오히려 막대기란 뜻으로 더 잘 쓰이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주석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tactile 하게 되면 촉각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인데 조금 고급 어휘이긴 하지만 전혀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의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5가지 오감에 대해서 배울 때 feel이라든지 touch라는 거는 배우지만 tactile이라고 하면 좀 더 어려워 보이죠? 다 똑같은 그나물의 그 밥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whisker 하게 되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수염 있죠. 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 수염. 고양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눈썹 쪽에도 수염이가 나 있어. 그리고 당연히 그 코 옆에 볼에도 수염이 나 있고. 근데 이 수염을 사람의 수염처럼 생각해서 싹둑 다듬어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동물 학대다. 아시겠어요? 이 수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고양이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시도록 하시죠. 주어진 문장 먼저 볼게요.
cats, 이 고양이님들은. 네, 우리는 이제 집사니까. 집사하니까 또 네, 야래. 자, 그만해야지. 자, pay for this nighttime accuracy with less accurate daytime vision and an inability to focus on close objects. 한 문장인데 길죠? 네, 3학년은 그렇습니다. 문장 호흡이 길어요. 자, pay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히 강조를 해놨죠. 자, with에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pay for 하나로 묶을게요. 이렇게 pay for, 지불하다, with 이런 식으로. 네, 고양이는 nighttime accuracy, 밤 시력이죠. 야간의 accuracy, 정확성.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야간에 보이는 어떤 정확성을 갖다가 pay for, 지불하는 거예요. 뭘 대가로? with 이하로. less accurate daytime vision. 비교했을 때 좀 덜 정확한 낮 시간의 vision은 시력입니다. vision이 마블에 나오는 스칼렛 위치의 연인 이름도 vision이죠. 샘의 머릿속 세계관은 이리저리 튄다. 샘 뭐라 그랬죠? 네, N이 몇 프로? 80%.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에 막 상상이 막 요리조리 튀어요. 이제 적응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고양이는 저녁 시간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 낮 시간의 시력을 갖다가 대가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an inability, 이 무능력함이죠. to focus on close objects. 이 낮타임의 비전이 덜 정확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 낮타임에 걸리는 거네요.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의 무능함. 이런 게 다 낮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야. 그러니까 with에 다 걸리는 게 요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밤 시간의 어떤 정확성, 아주 뛰어난 정확성, 이것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맹꽁이가 되고 밤에는 아주 킨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낮과 저녁 시간의 시야, 어떤 정확성 이런 것의 비교가 나올 텐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본문 보도록 합시다. The fact that 이하라는 팩트 Cat's eyes glow in the dark is part of their enhanced light gathering efficiency 라고 했습니다. 자, the fact that 하면 대표적인 동격에 대시죠. 그래서 부연 설명해주고 마치 관계사절처럼 해석은 되지만 얘는 팩트를 말 그대로 동격, 같은 입장에서 부연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옵니다. 즉, cat's eyes, 고양이의 눈가리가 빛이 나요. glow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빛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이 is part of their enhanced light gathering efficiency. 일부랍니다. 자, 그들의 enhanced, 강화된 이란 뜻이죠. enhanced, 강화된 light gathering, 그러니까 빛을 모으는 efficiency, 효율성이 되겠죠. 그들의 어떤 강화된 빛을 모으는 어떤 효율성, 그것의 한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가리가 밤에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거는 빛을 모으는 어떤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 콧물 훌쩍 나오고 there is, 뭐가 있어요? is 다음에 단수 주어 나오겠죠? A reflective layer, 반사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한 단어죠? 저 reflective 모르는데요. layer 모르는데요. 곤란데스 이런 거. efficiency 몰라요. enhanced 몰라요. 곤란데스, 글로우 몰라요. 에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자, behind the retina. 레티나도 이제 몇 번 봤다. 그럼 좀 알 때가 됐다. 망막입니다. 망막 뒤에 반사층이 있어요. So, 그래서 light can hit the retina. 망막을 갖다가 이 빛이 때려요, 말 그대로. 부딪혀요. When it enters the eye. 그것이 눈에 들어갔을 때, 이때 it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light가 되겠죠. 빛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망막을 건드려요. Or when it is reflected from behind the retina. 또는 그것이 역시나 빛입니다. 이번에는 is reflected니까 반사되는 거죠. From behind. 그러니까 이 망막의 뒤편으로부터 반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뭐 한다고? 빛이 망막을 hit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서. 됐죠? 이렇게 가봅니다. Light, 빛은 that manages to miss the retina, exits the eye, and creates that ghostly glow 라고 했습니다. 자, 빛은 어떤 빛? that 이하한 빛이죠. 자, 수식어, 관계사절이 나왔습니다. manages to,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까스로 뭐뭐하다, 겨우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겨우 이 레티나를 miss 뭐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레티나를 놓친, 레티나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망막에 있어서 미끄러진 그런 놈들, 그런 빛은요, 눈에 존재하죠. exists, 존재해요. 그러면서 creates, 만들어내죠. 자, 뭘 만들어내요? that, ghostly glow, 유령처럼 glow, 빛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죠. When cats' light gathering ability 고양이의 이 빛을 모으는 능력이 is combined with 뭐뭐와 결합이 되면 the very large population of rods in their eyes 그들의 눈 속에 있는 엄청난 양의 개체죠. 근데 뭐의 개체? of rods. rods는 아래 나와 있죠. 간상체라고. 그 간상체에 어떤 많은 어떤 군집, 표본, population, 개체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 As a predator that can see exceptionally well in dark.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포식자? 주격관계사죠. 특별히, exceptionally, 아주 독보적으로, 예외적으로 이 야간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 빛을 모아내는 능력이 뭐랑 결합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간상체와 결합이 됐을 때 밤에 유독 잘 본다는 거죠. This may seem counterproductive. 이게 좀 counterproductive하게 보일 수 있어요. productive는 생산물인 건데, 생산성이 있는 건데, counter는 뭔가 이렇게 대응해서 생긴 거, 근데 의도치 않게 생긴 거, 부산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얻어 걸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산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콧물 훑죠. 부연 설명이죠. What is the point of seeing a mouse in the dark if, in this final close moment, the cat can't focus on it? 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what is the point? Seeing a mouse in the dark. 밤중에 이 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의 요점이 뭐냐? If 만약에 in that final 그 마지막 close moment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The cat can't focus on it. 만약 그 고양이가 그 쥐를 갖다가 focus on 할 수 없다면 시력이 나빠가지고 쥐를 딱 봤는데 포커스온이 안 돼. 눈에 초점이 안 맞아. 흐릿해. 노안이 왔어. 이러면 어쩌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it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가 되겠죠. 항상 가리키는 거 지시어 잘 찾아주시고. 그럼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What is the point? 요점이 뭐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밤에 절대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코앞에서 쥐를 만났는데 눈가리가 흐릿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난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Tactile information, 촉각 정보는 comes into play at this time. 자, 이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come into play 하면은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이 지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촉각 정보가. 자, 그게 무슨 뭔 건데? Cats can move their whiskers forward. 고양이가 그 콧수염을 앞으로 움직여요. 얘네들의 수염은요. 촉각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굉장히 키나게 발달된 감각 기관이에요. 이걸 갖다가 너도 한번 수염 깎아볼래? 이러면서 수염 싹둑 잘라버린다. 동물학대다. 자, and use them 사용하죠. To get information about objects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 라는 말이 들어왔네. Within the grasp of their jaws. grasp of their jaw. jaw는 이제 턱주갈이라는 거 앞에서 했었죠. 뭔가 어류종 다루면서. 그래서 그들의 턱으로 한 입 덥석 베어 물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런 어떤 물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한대. 그럼 그것들은 뭘 사용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whiskers, 수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눈으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콧수염이 굉장히 탐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듬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각 정보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각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tactile 이 부분은 아닌 것이야. 이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뭐죠? 아주 야간 시력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이 낮 동안 시력을 갖다가 대가로 치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물체에 집중하는 능력이 없다. 이거는 밤에 잘 보기 위해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아까 주어졌었으니까 밤에 잘 보려고 낮의 시력을 좀 희생시켰다,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 나온 것이
밤에 쥐를 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초점을 맞출 수 없다, 흐릿하게 본다, 라고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는 고양이 입장에서는 밤에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여기에 왔을 때 가장 흐름이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tactile information, 촉각 정보로 넘어가니까 완전한 화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던 거 마저 계속 볼게요. 고양이 얘기가 나오니까 신나가지고 쌤 고양이 좋아하거든요. So 그래서 the next time 다음번에 you see a cat seeming to nap in the bright sunlight 아주 해가 쨍쨍한 낮에 고양이가 낮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seeming이니까 낮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 근데 낮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양이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을 때 보게 된다면 됐죠? The next time이니까 when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Eyes half closed. 여기까지. Sorry. 눈은 반쯤 감고 그렇게 좀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양이를 보았다면 remember, 기억을 하세요. that 이하를요. 목적어절 접속사죠. It may simply be shielding its retina from a surplus of light. 그것이 그냥 단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shield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망막을. 자, 뭐로부터? From a surplus of light. 어떤 빛의 잉여, surplus는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빛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자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걸 그냥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눈에 간상체가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빛을 인지하는 입자가 많다 보니까 야간에 아주 적은 빛, 어둠 속에서도 잘 보는 거예요. 조금의 빛만 있어도 인간이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죠. 이 수많은 간상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낮에 보는 빛이 얘네들한테 너무 강렬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죠? 밤에 잘 봐. 우리 카메라를 좀 아는 친구들이라면, 그죠? 카메라는 빛의 과학이죠. 그래서 조리개를 활짝 개방을 했을 때와 조리개를 확 조였을 때랑 이 빛의 투과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밤에는 빛이 적으니까 카메라는 간상체가 없잖아. 그럼 조리개를 활짝 개방을 해야겠죠. 그럼 낮에는 빛이 풍부하고 많으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는 조리개를 조여야겠죠. 그래야지 사물이 선명하게 나오겠죠. 근데 낮에도 조리개를 활짝 개방해버리면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진의 화면이 어떻게 될까요? 화질이 희끄무리하게 나오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너무 빛이 밝게 빛 노출이 심하게 나오겠죠. 거꾸로 밤인데 안 그래도 빛이 적은데 조리개를 활짝 개방해도 모자를 판매해. 카메라에 대해서 카알못이야. 그래서 빛을 쪼였어. 조리개를 쪼였어. 그럼 빛이 더 적게 들어오겠죠? 카메라에. 그러면 찍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사물이 시커멓게 나오겠다. 이게 뭔지 도대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나오겠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애기가 카메라로 세지만, 쌤, 카메라 먼지가 쌓여가는데, 출사갈 거야? 이래놓고 이제 여름 되게 생겼어.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네, 고양이의 시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그래요. 이게 더 문제가 어렵나요? 여러분들 느끼기는 어떤가요? 쌤도 신나게 설명하다가 들어갈 부분을 살짝 놓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텍스타일 인포메이션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 시각, 시력에 대한 얘기가 그 앞에서 이미 결론 났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니까?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셨죠? 네. 그래서 고양이. 그래서 얘가 낮잠을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너무 빛이 쨍쨍해서 그럼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눈에 너무나 많은 간상체. 얘는 야간에 신이 나는 애예요. 얘야말로 올빼미 종족이야. 그래서 밤이 되면 활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는 집 안에 들여서 함께 반려로 자라기에는 인간이랑 사실 생체 리듬이 안 맞아요. 고양이를 실내에 들여와서 키우기 시작한 역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무려 30년이 채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역사는 고양이 모래를 수입해서 들여오기 시작한 역사와 결을 같이 합니다. 그 전까지 고양이는 그냥 길고양이, 도둑고양이, 그냥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식객, 가끔 쥐 잡아주는 애, 또 주인에게 보은한다고 쥐 잡아다 놓는 애, 뭐 이런 것들. 밤에 눈이 번쩍거려서 무서운 애, 괜히 싫은 애,
검은 고양이야, 막 불길하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애였는데 얘가 이제 사랑받는 우리의 이제 묘 선생이 되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묘 선생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낭만 고양이에서 집안에 이제 어르신으로 자리매김해서 집사들을 데리고 야래야래 하게 되기까지는 이 모래 역할이 컸다. 왜냐면 얘 습성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감자를 만들어내고, 그죠? 감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고양이를 안 키워본 친구들이겠죠? 얘네들은 뭔가 파묻어요. 나름 그 깔끔한 뭐가 있어요. 내가 싸질러 놓은 거는 내가 뒤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동물입니다. 사실 뭐 집안에서 키울 때에는 그런 면이 참 좋은 면인 거죠. 스스로 몸단장을 다 한다. 근데 야생의 습성을 가지고 와서 깔끔한 척을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화장실에서 폭풍 모래 삽질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다 튀어나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털을 부르르 떨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기 중에 모래먼지가 어마무시하겠죠. 털도 한 움큼 빠져주시고, 그죠? 그런지 또 집사는 뭐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감자를 캐서 버려줘야죠. 모래도 잘 갈아들여야 되고, 안 그러면 집안에 온갖 뭐 공중 변소 냄새가 날 거니까. 고양이는 좀 그쪽이 있어서 향이 짙습니다. 네, 어쨌든 모래 때문에 집안에서 키울 수 있었다. 왜? 모래가 없으면 얘네는 배변 활동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모래로 파묻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래에서 이렇게 발길질하고 놀면서 얘네들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왕이요, 여왕이요. 그러니까 집사의 정수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다 모셔드려야지 그런 것들을 구비하지 않고 집사가 오히려 내려다본다 이러면은 묘 선생들은 분노하십니다. 어디 감히. 그래서 이제 엉뚱한 데 올라가 계십니다. 냉장고 위라던가. 아무튼 그 집안에서 제일 높은 곳을 찾아서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캣타워도 마련해 드리고 상당히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선생들이에요. 키우려면 단단히 각오하시고. 아무튼 그렇지만 사랑스럽죠? 고양이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가 있죠. 매력구. 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입니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주인 새끼야. 주인님, 그죠? 아마 이 강아지는 마음속으로 주인 새끼야라는 말도 안 할 것 같아요. 주인님, 오 나의 주인님이야. 고양이는 어떻죠? 주인은 무슨 개뿔, 집사 새끼. 아이 집사 새끼야. 이거 그죠 뭐. 빨리빨리 내 사료 그릇을 채워라. 아유, 너 화장실을 비워라. 이런 것들 하겠죠. 네. 그게 또 매력이에요. 뭔 말을 하다가. 네. 39번까지 해설 마치고요. 40번도 하려고 했는데 쌉소리가 길어져가지고 요건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때는 가급적 한 큐에 끝내버리던지 이제 몰아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개의 지문이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2.3점으로 나오긴 했지만 문장 삽입 유형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 복습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